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로 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이해충돌 금지 원칙이다. 동의하십니까? 수사가 대통령 말에 의해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국정농단이죠. 이종섭과 보석, 김동혁 그리고 윤석열의 사자 통화 내역이 확인된다면 경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안건은 재정법안으로서 6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최혜병 특검법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리이지만 입법 부위에 대한 견제수단, 위헌적인 입법으로부터 헌법의 보호라는 거부권 제도의 목적, 그리고 헌법 제40조의 국회 중심 입법권, 그리고 권력 분립 등의 헌법의 기본 원리를 고려할 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교과서에 적혀 있는 일반론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를 하시죠. 네, 그러면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로 논의되는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을 말씀 주시죠. 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보지 않아서 다음에 조금 더 검토하고 혹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공적인 이런 행위에는 반드시 공익을 우선해서 추구해야 되고 사익은 자제하는 그런 공공상의 원칙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로 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이해충돌 금지 원칙이다. 동의하십니까? 역시 이제 일반론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반론으로 그렇게 있다는 건 아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법에 대해서 무더기로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사이에는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무시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적답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권능을 국민이 주셨어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몇 석인지 약 192석입니다. 약 192석의 범야권에게 국민이 표를 주셨고 국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은 약 108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판단을 해주신 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왜 국민이 그렇게 우리에게 표를 주셨는지, 아니 더 많은 의석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국민의힘이 우는 소리를 하도 해서 표가 그나마 조금 줄은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민심은 무엇인지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국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 행정처장님 참 높으신 분이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참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높은 사람은 바로 국민입니다. 왜? 국민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이 아프지 말고 국민이 힘들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한 특검법이 상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그리고 또 법원행정처가 와야 하는 것이 국회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 법을 어겼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하기 어렵겠지만 속으로 동의하시죠?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이 군대 다녀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군대 갈 때부터 걱정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군대에선 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성장해서 왔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각오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특별히 해병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더합니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물에 빠진 시신을 찾아야 된다며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왜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는지, 그날 물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었는지, 물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안 된다고 대대장이 수도 없이 보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나온 정황으로는 임성근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장면 사진 좋아? 라며 카톡을 날렸어요. 언론에 이런 장면이 보도됐어, 아주 보기 좋아? 라고 날렸어요. 그리고 수풀을 헤치고 수색하는 사람들은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대대장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도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최수근이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사단장이 처벌받아야 되죠. 그 중간에 있던 책임자들도 처벌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금방 다 드러난 거예요.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 있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아? 내가 가서 보러 갈 텐데, 그랬더니 그럼 물에 있는 걸 보시려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한 수사단장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듣는 항명수괴죄에 걸려서 떡하니 수사 앞뒤가 바뀌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로 인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은 항명수괴죄가 되고, 그리고 경찰로 이첩하려고 했던 그 수사 기록들이 모두 회수되고, 이게 한 명에게 모입니다. 대통령의 경로. 그러더니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경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자들한테서.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통화 기록에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것도 공수처가 꺼내지도 못한 기록을 변호사가 통화 기록을 요구했고 사실 조회해서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3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방부로 다시 그 수사 기록들이 회수됩니다. 그러면 그 정점에 누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길어졌는데 조금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시죠. 네. 5분. 1분 더 하시죠. 5분 더 주셨으니까 5분 더 주십시오. 1분 더 하시라고.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왜 사단장을 구하려고 할까? 사단장에게 책임지어지면 사단장도 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경로했어요. 수사가 방해됐어요. 수사가 권력에 의해서 방해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대답하셔야죠. 수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수사가 대통령 말에 의해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국정농단이죠. 그건 국정농단입니다. 대통령이 개입한 걸 공수처가 열심히 밝혀는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농단을 밝혀내기 위해서 특검법이 발의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잘 살펴보시고 정의를 위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지난 총선에 용인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석 씨입니다.
용인병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단수 공천된 것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고 역시 윤석열 사단은 경선 없이 전략 공천된다는 사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육사 39기 고석 씨는 국방부와 합참 등에서 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 검찰단장인 김동혁과 고석은 같은 육사와 군법무관 출신으로 끈끈한 선후배 사이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최근 JTBC 보도에서 나왔듯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종 보고서에서 임성근을 빼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넘긴 사건의 회수를 지시한 당사자입니다. 또한 8월 30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이며 군 법무관인 이모 중령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요직에 근무 중인데 고석, 김동혁, 이모 중령 등 육사와 군법무관 출신들이 최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3인방입니다. 공수처가 이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종섭과 통화했던 고석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종섭과 고석, 김동혁 그리고 윤석열의 사자 통화 내역이 확인된다면 경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의 핵심을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특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지금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꾸로 된 이상한 재판입니다. 5차 공판을 앞둔 응원의 기자회견. 지금 여러 정황들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나설 수 있도록 국회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만 거부권이라는 황당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절차 진행을 막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야기하는 소수 정당에게 법사위를 배분하는 과거의 관례를 적용하라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합니다. 항명 사건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겼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리 명령,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리 명령이 정당한 지시였는지 아니면 혐의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수사 외압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거꾸로 이 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것을, 박정훈 대령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지금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꾸로 된 이상한 재판입니다. 변호인들이 사실상의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사실 조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한테 통화한 내역까지 밝혀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기록을 회수해서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을 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계속적인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공수처 등 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망라한 증인 신청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 이 명령이 수사 외압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은 4명입니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사령부 법무실장입니다.
정종범 부사령관은 지난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면은 군사법원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사법원에 특단의 조치를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해병 순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달라. 그리고 군인은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해병대 출신으로서 공감을 아예 할 수 없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죽기는커녕 부하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 사표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이 감히 죽음을 입에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국민을 속이고 검찰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나라를 초토화시키겠구나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사건이 우리 군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한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저의 예견은 한치의 오차 없이 들어맞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박정훈 대령 개인의 법률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야 되고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정황들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이종석 국방장관과 3차례 통화를 했고 그 직후에 기록 회수가 이루어졌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도 그때 그 직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경로와 이 이종석 장관과의 이종섭 유선 마이크 있어요? 유선 마이크? 이게 진행 방해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바쁘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기록 회수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은 대통령의 경로와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의 수차례 통화, 그 사이 관계자들,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등의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통화 등 그런 긴밀한 통화를 통해서 이것은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이제 의혹을 가지고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속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박정훈 대령 개인 신의를 지키고 유족에 대해서 반드시 힘센 사람이 범죄를 덮는 세상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서 그 손주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겠다 할아버지께 다짐을 했던 박정훈 대령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군대를 보내는 우리 모두의 국민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조속히 나설 수 있도록 저 또한 국회 국방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회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이기는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벌써 또 공판에 오고 보니 그간에 참 또 마음 아픈 시절들이 지나갔구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좀 있으면은 내성천의 아픔이 1년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민주당의 주도로 단독 원구성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것이 아주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정신의 협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관리가 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언제부터 본인과 관계된 또는 대통령실이 관계된 특검을 막아세우는 것을 거부권으로 이렇게 해왔습니까? 과거의 대통령들도 본인에게 불편한 수사를 많이 겪어왔지만은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국정농단 특검도 그렇고 그런 사안만은 거부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지 않은 채 국민의 뜻에 맡겨서 특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만 이렇게 거부권이라는 정말 황당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절차 진행을 막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야기하는 소수 정당에게 법사위를 배분하는 과거의 관례를 적용하라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소수자로서 약자로서의 위치를 주장하고 싶다면은 당장 지금 진실 규명을 바라는 더 약한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특검과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께서 소수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과거의 관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견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 강대강의 대치로 맞설 것을 천명한 것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올 때마다 매번 우리 경비 업무에 고생이신 경찰관들이 보이는데요. 사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마주하고 저희를 상대로 경비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시지만은 최상병 특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관의 공명심에 따라서 직무에 투입되는 것을 앞으로는 막기 위한 법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정말 본인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대통령의 경로 따위가 그것을 짓누르고 당신들을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판이 바로 오늘 박정훈 대령의 공판입니다. 심정적으로 저희가 마주 서 있지만은 같은 방향을 함께 해주실 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오늘도 정말 경찰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평화롭게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 일이 정말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항상 이 박정훈 대령과 그리고 최상병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당의 허은하 대표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개혁신당에서 당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